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네. 그 쌍구원한테 네. 억대 손해배상 물려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내가 3억 내고 나가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네. 생고생하면서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물려됩니다. 진짜.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왜 당신이 글쎄요.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청구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제 이미 경선 진행되는 동안 뭐 이제는 숨기지도 않던데 네. 뭐 준비 다 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뭐 하고 싶다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도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사실 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서 죄송하긴 한데 워낙 오늘 핫해가지고 네.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한테 그래도 이제 유리하다고는 뭐 윤 시장님도 그렇고 그죠? 이게 버티면 시간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편인 건데 그럼에도 그 후보 등록하려면 그 직인 찍어야 되죠. 도장론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후보 못 내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거 정도 되면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네. 그 쌍구원한테 네. 억대 손해배상 물려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내가 3억 내고 나가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네. 생고생하면서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물려됩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꿀팁 전수. 과거에 이른바 옥세론이라는 거는 공천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공천은 끝났고 바깥의 사람하고 단일화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도장 안 찍어준다라는 건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 지금이 다 상식선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게 이해가 안 근데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웬만한 사무처에 시키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보고서를 주거든요. 국민의힘 있어 보면은 이런 상황 있을 때 사무처한테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올려줘. 이렇게 하면 챗GPT 같이 그냥 줘요. 사무처가.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네. 도장 새로 판다도 있을 겁니다. 아. 네, 직인을 따로 파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네네. 가처분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거든요. 어.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면은 뭐 그거야말로 이제 소위 못 싸움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진도 나갈 때 네. 지금 거기는 약간 이제 계속 누가 후보일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그래도 법원에서 이런 거는 보통 몇 시간 빨리빨리? 안에 하루 안에 내줄 거긴 할 겁니다. 근데 정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선거 앞두고 황당한 거죠.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네. 여야가 다투다가 말하자면 뭐 탄핵이다 뭐다라고 해가 그거를 이제 싸우다가 야 법원에 가라는 게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근데 이건 내부에서 그것도 당의 지도부는 당 밖의 사람 편을 들고 당에 어쨌든 선출된 후보하고 당 지도부가 싸우면서 법원에 간다. 이것은 근데 이거는요 가처분을 어떤 거에 대해서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전당대회에 걸 수도 있고 후보 지위 확인으로 걸 수도 있고 오늘 아마 후보 지위 확인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가처분을. 그리고 뭐 뭘 걸어도 근데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요. 네, 이건 저도 가처분을 많이 해보고 당해봐서 알지만은 네. 뭘 해도 김문수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랑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현상 유지하면은 진짜 도장론이 유일한 변수인데 네. 도장론이 나가지고 물리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공천 신청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 외에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 예.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러다 도장론을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버드 선배 보이라고 해야 되나? 하버드 보이. 하버드 보이, 하버드 하버드맨. 하버드맨, 근데 네. 좀 하버드 올드맨 뭐 이렇게.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정치인인 거고 예. 이분이 이제 수십 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 자리 이 원내 2당 네. 무여당이 후보가 됐다는 것만 해도 되게 벅찰 것이고 객관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은 뭐 세상 일을 어떻게 아냐 뭐 갑자기 무슨 사고도 날 수 있고 막 그렇게 달려가게 보이는데 저분은 왜 하는 것 같아요? 보실 때 어떻게 진짜 왜 생각하세요? 나왔을까요? 한덕수 총리님이 제가 그냥 이거는 말씀드리면은 젊은 정치인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그게 한덕수 총리님이 뭐 식사도 사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자식이 없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후진양성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잘해주시는 편인데 이분이 총리까지 하시고 나서 지금 건강도 괜찮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하실 만한 게 딱히 많지 않아요. 꼭 뭘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다음 직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이제 좀
도전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게 이게 할 일 없어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총리도 2번 지내셨기 때문에 네. 다음에 대통령으로 이제 스스로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엔 갑자기인 거잖아요. 본인은 그랬을지언정. 그 과정이 1, 2년 전부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한 과정이 두세 달 약간 전부터 이렇게 된 매끄럽지가 않은 거. 거지. 처음에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알아 쫓아낼 테니까 당신이 하면 된다. 뭐 이런 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무자들이 이제 이미 경선 진행되는 동안 뭐 이제는 숨기지도 않던데 네. 뭐 준비 다 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뭐 하고 싶다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도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만약에 판이 세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윤 거.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근데 뭐, 나온 거 자체를 이렇게 세게 비판은 안 하시네요. 근데 이제 나의 상식으로 저는 뭐 어차피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니까요. 예.